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이 취업박람회를 통해 10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익산 식품 산업의 인력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익산형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익산의 한 청년 기업이 창업 1년 만에 매출 3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특산물은 판로처를 확보하게 되고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식품산업의 인력 채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익산 청년시청에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이 취업박람회를 통해 10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했는데요. 앞으로 추진될 익산형 일자리까지 감안하면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에서 열린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코아바이오 등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 10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박람회 현장에서만 90명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에 순수본 등 12개 식품기업은 취업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3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면접을 보는 기업 중에 제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있었어가지고 더 오게 됐던 것 같고요. 익산시는 매월 청년시청에서 정기적인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수록 그렇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입니다. 특히 익산의 식품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림산업, 정부, 지자체 등이 7,6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익산형 일자리가 추진되는 상황. 전국에서 유일하게 농식품 상생 일자리인 만큼 내후년까지 직접 고용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600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특히 익산형 일자리의 참여 주체에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20곳이 있습니다. 익산형 일자리를 통해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수입 모델이 구축되면 그만큼 고용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하물 식품 공장에 있는 임직원 수가 이제 600명을 넘어섰고요. 이제 곧 1년 내에 이제 완공되는 저희 물류센터까지 다 착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력이 당연히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식품 클러스터 확대와 익산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글로벌 식품 스토어를 목표로 한 익산. 침체된 지역 경제 속에 식품 산업이 일자리 창출 효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4대 종교문화체험에 대한 참여자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4대 종교문화체험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현재까지 4차례 운영돼 전국에서 128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재방문 의사가 높은 관광지로는 아가페 정원과 미륵사지, 나바위 성당 순이었습니다.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이 요양병원 건립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소록도에서 열린 제20회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전북 지역의 한센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만큼 익산의 한센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한센인의 날에는 전국에서 6,000명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의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양국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원광보건대 등 간호학과를 둔 도내 대학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도내 교사의 60%가 교권 침해 경험을 호소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교사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6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10차례 넘게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10%가량입니다. 침해 주체는 학부모와 학생 순이며 유형은 교육활동 부당간섭과 명예훼손, 모욕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군산군도에서 발굴된 수중 유물을 보존 처리하고 전시하는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군산에 짓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와 문화재청은 1,200억 원 규모의 수중 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비응도에 짓기 위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나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인양된 문화재는 모두 15,000여 점으로 전남 목포에 있는 해양유물 전시관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군산 디오션시티로 이전할 남중학교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가 다음 달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남중이 조촌동 디오션시티 이전 후보학교로 권고받은 가운데 군산교육지원청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물을 예정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달 안에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초에는 학교 이전 여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027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 죽도에 사는 주민들의 물과 전기 걱정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사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전국 25개 작은 섬에 대해 올해부터 5년 동안 2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은 섬이 식수와 전력, 저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산시 귀속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대응 세미나에는 우석대 김희곤 교수와 성결대 정태원 교수, 군산대 김종수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행정, 항만, 역사적으로도 새만금 일대는 군산시 귀속임에 틀림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만경 709 방소제, 군산 새만금 신항 방파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익산의 한 청년 기업이 창업 1년 만에 매출 3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특산물은 판로처를 확보하게 되고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전 고향이 그리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익산으로 8년 만에 귀향한 백하연 대표. 병원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자연스레 건강에 관심이 생겼고 건강식품 제조에 뛰어들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11개월 만에 30억 매출을 바라보는 청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업체가 활용하고 있는 지역 특산물은 익산 서동마. 약용성을 갖춘 마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두 가지. 청년이 지닌 젊은 감성을 바탕으로 변화가 빠른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응한 점.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 확대에 주력한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 초기 위드로콜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시제품 개발 등에 나설 수 있게 돼 공격적인 사업 전략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식품이나 제조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우리 지원 사업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 전라북도 그리고 나라에서도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해주고 계세요. 이 부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특히 작은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인력 확보도 지자체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OEM 방식,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에서 올해 직접 제조 공장을 설립해 인력 추가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농산물들을 더 많이 활용해서 더 좋고 퀄리티 높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사회원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식품 시장에 승부를 건 청년 기업. 기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특산물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신에서 출산 전까지 평균 280일 동안 임산부의 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겁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임신 1회당 40만 원의 건강관리비가 지원되며 지난해 말 기준 산모 865명에게 3억 4,6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027년까지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비 대상은 2,184호이며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주거 기능 회복과 재활용에 맞춰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철거가 시급한 빈집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공용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에 대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상하수도 요금 30만 원 이상을 3차례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는 130명입니다. 이들이 밀린 요금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장기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요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처 집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전처를 흉기로 협박하고 강제로 차에 감금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전처의 군산 자택에 몰래 침입해 귀가한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방향으로 55k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차와 함께 바다에 빠졌고 이후 차에서 내려 자해를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군산시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은 물론 27개 읍면동 민원실마다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합니다. 앞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은 웨어러블 카메라를 몸에 착용하고 민원인 욕설이나 폭행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오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현 정부가 요금 인상의 이유로 내세운 한국전력 적자는 재벌기업 퍼주기에 따른 것이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 에너지 범위를 정해 무상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력 판매 시장 민간기업 참여와 송전망 건설 민간 투자 유치 등 에너지 민영화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가 공모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과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공동연수 등에 6억 9천여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선제적으로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관계 공무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북 유보통합 추진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 사업을 추가로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전주시 완주군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6차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시군과 전라북도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전주시립예술단 완주공연,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두 시군은 앞서 5차례에 걸쳐 발굴한 12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송지영 익산 오산면장이 전북 아테마스터스 철인 3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송면장은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를 완주해야 하는 철인 3종 스프린트 부문에서 여자 50대 플러스 에이지 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북 아테마스터스 철인 3종 경기는 지난 14일 익산 웅포에서 열렸으며 246명이 출전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원 가입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드론을 포함한 12종을 보유한 농가로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0.79%에서 0.63%로 낮아졌으며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80%를 지원해 농민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이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환경학교를 운영합니다. 시민융합환경학교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음 달 7일부터 7월 4일까지 주 1회씩 모두 5차례 강연이 진행됩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 시민넷은 폐기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과 온실가스 배출 등 각종 환경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인식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구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60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13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7명으로 어제보다 478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342명, 군산 93명, 익산 96명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해신동에 위치한 서일 닷 상사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서일 닷 상사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해 해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게 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영등 시립도서관은 18일 저녁 7시 김설진 현대무용가를 초청해 창작과 대화의 습관을 주제로 인생문답 강연을 진행합니다. 김설진 현대무용가는 현대무용으로 유명한 벨기에 피핑톤 무용단의 단원이자 국내 크리에이트 그룹 무버의 예술감독으로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으며 엠넷 땡찐라인 우승자로 유명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도내 최저기온은 12도까지 떨어지고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